자, 그러면 우리가 음, 방송 다큐멘터리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이 두 가지가 크게 우리의 선택지로 있는데 이 길에서 어떤 게 맞을까 한다면 그거는 조금 구체화된 생각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했을 때 다큐멘터리 방송과 어떻게 다른가? 어,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면 시네마틱이라고 하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죠. 영화적이다. 옛날에는 그 구분이 좀 쉬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라 할지라도 뭐 필름으로 찍었다든지 극장 상에 맞는 포맷을 유지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성립된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촬영 접근 자체가 비슷한 카메라와 비슷한 시스템을 거친다고 하면 그게 이렇게 도구로서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네마틱하다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좀 스펙타클하다. 동시에 뎁스 깊이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시켜야지 방송적이라기보다는 영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같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스펙타클하다는 게 표현의 뭐 이렇게 그림의 부분도 있겠지만은 한 인생도 이렇게 단순하게 미시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 미시적으로 바라봤는데 많은 이야기적인 스펙타클한 부분들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큐 3일을 통해서도 한 인물을 조명할 수 있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갔을 때 다큐 3일을 통해서 처음 소개됐었고 그게 시청률이 꽤 잘 나왔었죠. 그죠? 그렇게 시간의 단면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이야기를 펼칠 수도 있거든요. 그 제가 뭐 표현한 게 적절하진 않는데 예컨대 논문입니다를 본다면 경선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45일이 안 돼요. 그 대통령 경선 기간을 하나를 축을 두고 근데 이것만 이야기를 해서는 이분의 큰 어떤 캐릭터성을 다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날줄로서는 이분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주 그 서거 전까지 계셨던 여러 인물들을 촘촘하게 엮어버려 갖고 경선이라는 시줄과 그 인생이라는 날줄을 같이 엮었을 때 이야기성이 좀 뭐랄까 깊이와 경선이라는 스펙타클 한 부분을 같이 합쳤을 때 좀 폭발력을 가진 것 같거든요. 그 다큐 3일도 충분히 영화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 시간이 가지는 한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시간의 단면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이야기성을 담보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방송에 끼워 맞출 수는 있는데 영화에 끼워 맞추기에는 관객들한테 호응하는 지점들이 좀 적다 생각이 들고요. 이처럼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인물을 조금 더 깊게 또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점들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송이라는 부분들은 모토처럼 어떤 형태로든 싸고 좋게 빨리 뭐 이런 세 개의 모토에다가 많이까지도 포함되는데 제한된 예산을 딱 정해놨고요. 제한되어 있는 방향을 정해놨고요. 이 기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시간에 달려드는 밀도가 좀 틀리죠. 다큐 3일을 하면 다큐 한 팀이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이 각자가 분담을 해서 그 시간의 단면을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여러 측면으로 바라봐서 그 시간과 그 커뮤니티를 해석해낸다는 거죠. 보통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한 인물이나 또는 한 감독이 깊게 오랫동안 따라가는 데 반해서 이렇게 멀티한 접근을 통해서 보다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장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OTT 영화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좀 중간지대에 있는데 시전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펼칠 수도 있고 2시간을 좁힐 수도 있고 30분짜리로 여러 개 시전을 자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콘텐츠에 따라서 그 변형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 편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좀 넘어서 주는 부분도 있고요. 영화가 가진 일정한 시간, 장편 100분 이렇게 했을 때 또 가지는 시간적 한계들도 넘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방송과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떤 주제적인 면에서나 소재적인 면에서의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조금 목적지향적입니다. 휴먼 다큐 하면 이 사람의 미덕을 또는 미담을 담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시간 내에서 이 사람을 최대한 휴머니틱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겠죠.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인물을 정할 때 그런 고정된 목적을 접근한다는 것은 둘 다를 망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론적으로 조금 접근하겠죠.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면 담론이라는 게 뭐 쉽게 표현하면 중얼중얼거린다 할까요? 옛날 같으면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진리란 것은 말이죠부터 해서 계속 말이 나오는 거 있죠. 그 긴 담화 속에서 진리가 어렴풋하게 그런 모양인 것 같아라는 게 담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 담론적이란 거죠. 그에 비해서 방송 다큐는 슬로건, 하나의 이슈를 향해서 또는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조금 슬로건에 가까운 단답형의 답이 나온다면 다큐멘터리 영화는 중얼중얼중얼하는 그런데 상당히 크게 펼쳐놓고 이야기적 담론을 절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인물에 대해서 이 미담이라면 이분의 좋은 점을 확 걸고서 이쪽에 표현하는 게 방송 다큐라면 한 인물을 나쁜 점도 보이고 좋은 점도 보이고 또 그 관계성도 확장을 해서 보이고 그런데 결국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꼭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한데 좋은 영화라면 되게 매력적인 인물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경험했어. 주제를 이야기해봐. 조금 모호해요. 이 주제란 게 방송 다큐에서는 바로 밑줄을 그을 수가 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그 주제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조금 다르게 낼 수가 있는 그런 뭐랄까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큐멘터리 영화가 우수하고 훌륭한 매체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가 있다면 그걸 저는 3번 봤었는데 그 3번 보는 가운데서 다 느낌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큐멘터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영화가 좀 마스터피스라고 할 만한 게 나왔을 때 그 작품을 볼 때 이때 이런 감성으로 이런 나이대에 봤을 때와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봤을 때 여러 생각들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 있죠. 그건 쉬운 답이 꼭 올바른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주 명료하다는 것들은 그만큼의 그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답은 더 모호해지고 불확실성 더 커지는데 불구하고 그걸 통찰해내는 능력들은 좀 커지는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겠죠. 방송 다큐로 한다면 그 통찰력을 조금 더 제한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더 명료한 어떤 답을 추출해내는 쪽이라면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경우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또 답에는 가까운 듯 하면서도 답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관객들이 결국은 그 답을 찾게끔 만들어주는 게 다큐멘터리 영화에서의 어떤 미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송 다큐가 자꾸 이렇게 하면 방송 다큐를 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방송 다큐는 기본적으로 시성들을 되게 존중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졌다 아니면 이런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인물이 요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 포커싱을 해서 지금에 있는 이야기를 빨리 관객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 쪽이라면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런 시성을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이든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곳에서
40주년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안이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방송용으로 하시는 게 낫다고. 다큐멘터리가 영화라고 할 때는 그 시성에 적절하게끔 뭐 몇 주기니까 뭘 한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렇게 맞지 않다. 우리는 조금 시대를 완전히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그 시대의 큰 틀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고 그 안에서 특히 감독과의 교감이 되게 큰 부분이다. 방송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감독이 그 대상과 그 주제와 얼만큼 교합이 됐는가, 더 얼만큼 동기부여가 되고 그 안에서 관계 맺음이 됐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게 몇 주년이 됐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생각인 것 같아 하고 좋은 조건의 제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조금 왜 그랬지 생각도 들긴 한데 그게 좀 다른 부분 같아요. 한 번은 저기 영화제에서 그 방송 다큐 하는 PD 분이 나한테 질문 아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방송보다 샷을 좀 길게 찍고 또 이야기를 그 10초 인터뷰할 거를 보여줄 걸 30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늘 길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때는 내가 되게 좀 상태가 좋았어. 꾸짖지 않고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방송 다큐와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주 틀린 건 아닌데요. 그 구조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방송물이 예컨대 더 길 수도 있죠. 5부작으로 만들어서 길게 한다면 50분짜리로 5개를 만들면 다큐멘터리 영화보다 더 길겠죠. 그런데 여기서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그건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라고 했을 때 100분을 기준으로 둔다면 이 다큐멘터리 50분하고 같은 구조물을 쓰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1층짜리 집이 있으면 그 1층짜리 집을 올리는 데 쓰는 철골이 뭐 10cm짜리 쓴다면 이걸 20cm 2층, 3층짜리를 올린다고 할 때 이게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상판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달라지겠죠. 구조 자체가 틀려져야지만 여기에 맞는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1층짜리를 위로 그냥 올리면 5층이 되는 게 아니란 거죠. 2층, 3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구조가.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는 보다 더 촘촘한 구조를 요구하는데요. 이게 방송에서는 그 구조가 훨씬 더 단순해요. 그 도입부 기성정절로 이야기가 깔끔하게 떨어진다면 다큐멘터리 영화는 산막 구조를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막 구조란 게 해석의 부분도 있고 사막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오막자리도 나왔어요. 그리고 시퀀스로 접근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많은 접근들이 왜 그러냐면 표현을 하면 일반적인 극영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표현하면 목, 다리, 팔이 다 붙어야지 극영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 사지가 팔다리 있는 인간들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 개성이 틀릴 따름이죠. 그러니까 팔이 한쪽이 없는 인물을 마네킹으로 세웠다면 이상하게 볼 것처럼 구조라는 게 기본적인 극영화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지가 다 똑같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개성 있게 다 우리 구분할 수 있죠. 그와 동일하게 이게 사지와 얼굴까지 다 달려있는 이 상태를 구조로 세팅을 먼저 하는 게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영화를 하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발 사건이 언제쯤 나와야 되고 클라이막스가 언제이고 에필로그가 어떻게 붙어야지 이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가 되는 건지를 먼저 세팅을 한 뒤에 베리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가끔 영화제에서조차도 가끔 보는데 다리에 붙을 게 팔이 붙어 있는 경우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퀀스로서는 충분히 설득이 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붙어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데, 특히 연대기적으로 이야기를 붙일 때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건 연대기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거는 클라이막스에 큰 사건이 벌어져야 되고, 이때는 작은 사건이 이렇게 안 벌어지고 그냥 순차 없이 벌어지겠지만은 구조화시킬 때는 그런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한 구조를 만든 뒤에 눈, 코, 입과 그 안에 있는 마인드를 바꿔서 캐릭터라이징을 해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기본적인 구조라는 전통은 존중해 주면서 베리에이션을 줘야지만 다큐멘터리 영화를 어느 정도 소통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겠다고 관객들이 오기보다는요, 그냥 영화 중에 한 편을 보러 오는 거거든요. 자,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다큐의 자세로서 관객이 보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요. 극장에 걸리는 무수한 영화들 중에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거는 영화적인 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구조나 문법이 틀려 있을 때는 내가 영화 관객인데 나보고 다큐멘터리 관객으로서 막 요구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건 수월하게 이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건화 시켜주고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스타일적인 부분이나 톤의 매너나 이런 것들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에 비해서는 방송 다큐는 대단히 심플해요. 기승전결을 딱 정확하게 정하고 있고 도입부에 인물을 소개하고 후반부에 어떤 사건 또는 다음 시리즈로 넘어갈 수 있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주고 마무리하는 이 구조를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다큐멘터리를 뭐랄까 이해하는 부분들은 여러 방송 다큐를 보고 분석을 빨리 하면 체화되는 부분이 훨씬 빠릅니다. 그에 비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 베리에이션이 크다 보니까 분석만 가지고는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분석하고 자기 스타일을 다시 고안해내고 그걸 접목시켜서 구현해내고 이런 여러 반추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자기만의 다큐멘터리 영화이자 동시에 관객과 소통되는 방식의 다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송 다큐멘터리를 10년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참 제 돈 안 쓰고 많은 오대륙을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원치 않은 아이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원하는 걸 하기도 하는데, 원치 않은 걸 한다는 것들도 때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됐던 게, 원한다는 건 자기 경향성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의 기호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아이템을 접근할 때 나도 그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맞추다 보면 어느 경우에서는 나한테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있구나. 예전에는 그냥 이 기호대로만 본다면 이쪽으로만 바라봤는데, 내가 이쪽을 접근 하라고 해서 했더니 나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어떨 때는 발견하기도 했거든요. 특히 휴먼 다큐에 대해서는 예전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좀 뭐랄까요, 사회성 짙은 이야기들이 저한테 좋았고 그게 앞으로 내가 계속 갈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휴먼 다큐는 너무 좀 나이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되게 처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데 참 좋은 도구나 통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그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는 그 사회적 이슈 자체를 내가 생각한, 내가 준비한 주제대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요.
그 휴먼 다큐의 경우에서는 이걸 펼쳐놓고 보는 접근이 있었거든요. 물론 기본 테두리는 있겠죠. 말한 것처럼 미담을 본다든가 또는 이번에 좀 이런저런 면모들을 잘 담아낸다는 이런 그 목적성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생각하는 것보다 답을 정하지 않고 간다는 좀 열린 답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훨씬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방송 다큐의 또 다른 한계 같은 것들이 그냥 소셜 이슈를 중심으로 갈 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3개월이든 뭐 2개월이든 이 기간 내에 때로는 좀 마구된 추장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기간 내에 충분한 증거가 안 됐을 뿐더러 또 다른 증거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증거라는 게 이쪽이 양비론적으로 이걸 나쁘다고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비판하는 시사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나쁘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게 시간이 주는 한계라고 봤어요. 그걸 포기를 한다. 아니 나는 양쪽 다 보여줄래 하면서는 도무지 방송 목표에 맞지 않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납득 가능한 비행이 있다, 부정이 있다. 다 하더라도 이거는 납득 가능하지 않게끔 결론을 내려버려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요구되는 시간들은 때로는 또 폭력적이지 않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소재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게 나의 범위를 벗어난 그 대상에 대해서도 되게 폭력적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자신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방송 포맷의 베리에이션 자체가 변주 자체가 되게 폭이 좁더란 거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만 이라는 게 저는 조금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기는 나는 힘들어. 이만큼 했는 건 정말 충분하고도 남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다큐를 그만두고 나서는 사실은 일반 극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의 교편을 잡으면서 극영화를 같이 병행하는 부분들이 좀 무리가 있었고 그 당시로서는 좀 생소했던 게 다큐멘터리 영화는 극장에서 걸리는 경우가 참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다시 통로를 찾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딱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게 폄하하는 부분 아닌데 이거밖에 못해. 초반에 옛날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아직도 다큐멘터리 하니라는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그걸 오래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한편에서는 자조적일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재능이 이 정도인 거로 너무 만족스럽다 생각도 또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능이 너무 뛰어난 사람들은 재능이 자기의 인생을 좀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자기인지 내가 재능인지 헷갈리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이게 자기 재능과 자기를 동일시할 수 있는데 그만큼의 재능이 없다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알게 됐고 딱 다큐멘터리를 겨우 만들 수 있는 정도만 가진 재능이 나한테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능에 취할 기회가 없었더란 거죠. 그냥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정도만큼의 재능을 갖추든지 갖추려고 노력하는 정도, 이게 제 그릇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편안해졌다 할까요? 물론 뭐 로망처럼 있는 그 영화에 대해서도 때론 기회를 계속 가지려고 하곤 하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만큼도 충만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멋진 스타일이나 새로운 획을 긋는 무언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를 한다. 내 수준에 꼭 맞는 이야기를 한다. 이 정도를 목표를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기도 하고 세상이 나를 이해하는 건데
그 창으로서 봤을 때 내가 과장한 것조차도 세상이 그렇게 볼 거라고 눈치챌 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체화되지 않는 스타일이든 아니면 나를 넘어서는 이야기 문법이든 또는 소재든 이런 걸 다룰 때 결국은 그걸 관객들도 눈치를 챌 거란 거죠. 딱 제 수준에 맞는 그 수준 정도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학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려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넘어서라고. 나를 넘어선다는 개념은 아주 많겠지만은 내가 소화해낼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접근하면서 계속 프레시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대상으로 내가 그걸 아주 깊게 천착할수록 기존의 나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기존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대상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 이해하고 더 소통하고 더 통찰력을 좀 늘린다 할까요? 그러면 분명히 달팽이가 지나간 자국이 짧다 하더라도 나를 조금 더 넘어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또 나의 넘어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지 말고 나를 기반으로 해서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제가 추구하는 시점입니다.